오늘 영상까지 시청해주시면 여러분께서는 영어 필수 문법을 한 바퀴 돌리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당연히 깊은 개념들은 제가 빼놨지만 여러분께서 꼭 알아야 하는 대표적인 개념들을 다 집어넣어놨고요. 문법적인 용어 설명 없이 제가 처음에 주어 뒤엔 동사가 나오고 이 동사의 뒷구조를 우리가 예측하면서 직독직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이 시간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면 정말 문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라는 거 잘 느끼실 거니까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7번부터 101번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혹시라도 66번까지 아직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시청해 주시고 오시면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을 먼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1형식에서 5형식, 동명사, 투부정사, 전치사 이런 개념들을 배웠지만 그런 용어보다는 어떤 자리에 쓰이고 그 자리에 쓰였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강조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죠? 지난 시간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영어 직독직의 핵심은요. 형식에 대한 이해보다는요. 구조, 즉 주어 뒤에는 뭐가 나온다? 바로 동사가 나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한국어에서는 뭐뭐 합니다, 뭐뭐입니다와 같은 마무리가 문장 맨 끝에 오잖아요. 근데 영어는 주어 뒤에 바로 등장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뭐였죠? 이 동사를 봤을 때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혹시라도 뒷구조가 정해져 있는 동사라면 그 구조까지 예측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영어 문장 해석의 전체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시리즈는 제가 영어 노베이스, 즉 영어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혹은 문법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아직 잡혀있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후치수식이라는 어려운 개념은 제가 과감하게 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주어 뒤에 동사가 나온다. 이 동사가 뒷구조가 있다면 그 뒷구조까지 한꺼번에 가자.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의미 덩어리별로 해석하시면서 그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하지만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단어들 가지고 뉘앙스 해석을 하시게 되면은 정확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지금 잡는 건데 오늘 강의는 조금은 난이도가 높을 수 있어요. 왜냐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부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등위상관 접속사, 분사구문, 가정법, 도치,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넣어놨어요. 근데 저는 용어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얘가 이런 자리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 거다. 얘의 역할은 무엇이다. 거기에 포인트를 좀 맞추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부사절 접사였습니다. 명사절 접사였습니다. 이렇게 언급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 자료 드렸고 단어장도 드렸잖아요. 그러면 먼저 스스로 단어 좀 암기 좀 해주시고 먼저 해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랑 비교하면서 공부해 주셔야 더 오래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오케이? 67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어 뒤에 동사 나온다. 이 동사 뒷구조 있다면 뒷구조까지 한꺼번에 가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주어 깔끔했어요. 그 다음 뭐가 나온다고요?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recently가 없었으면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have, pp. 문법 용어로는 현재 완료지만 그런 용어 아실 필요 없이 pp 했다라고 제가 해석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이에 최근에 라는 게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have recently pp가 나왔을 때 최근에 pp 했다라고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가볼까요? We have recently transitioned to 땡땡이 나왔고요. transition이 동사로 쓰였을 때는 이렇게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어디로 전환하다, 어디로 이전하다 해요. 즉 우리가 최근에 어디로 이전한 거예요? To a larger facility. 더 큰 시설로 이전했습니다. 끝나요. 괜찮을까요? 저희가요. 최근에 이전했어요. 근데 얘의 뒷구조가 뭐라고요? to 땡땡이니까 한 컷에 가실 수 있는 거고요. 우리 large라는 거는 큰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근데 비교급이라는 거는 더 뭐뭐한이라고 붙여줄 때 필요한 거고 이럴 때는 그냥
er 아니면 r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larger라고 하면 더 큰이라고 해석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괜찮죠? 이 문장. have recently pp 구조 하나 배워주시고요. transition이 동사로 쓰였을 때는 뒤에 to를 자주 가져온다라는 거. 이렇게 이 문장 끝내겠습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바로 예요. and입니다. and. 우리 and는 해석은 쉬워요. 그리고 뭐와 뭐라고 할 때 쓰는 건데 이 and가 접속사예요. 여러분 접속사라는 말은요. 정말 쉽게 말하면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and가 뭐랑 뭐를 이어줬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그 분석은 and 바로 뒤에 있는 애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잘 느껴볼까요? have pp가 또 나왔어요. 해석 어떻게 하라고요? have pp는 pp 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1순위예요. 뭐뭐 해왔다도 되지만 전 pp 했다라고 가장 먼저 해석합니다. 그럼 경험했습니다라는 뭐를 이어준 거예요? 동사예요. and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다면은 그 앞에 있는 동사랑 연결해 준 거예요. 이 설명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예요? and는 보통 비슷한 품사, 동일한 품사, 동일한 덩어리를 연결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and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요 놈이었어요. have recently transitioned가 첫 번째 동사 and we have 이건데 굳이 반복하기 싫으니까 and를 쓰고 두 번째 동사가 나온 겁니다. 지금 이 and는 동사 첫 번째 거랑 동사 두 번째 거를 연결해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대요? 경험했대요. 뭐를요? A few challenges. A few는 몇 가지의 몇몇체라고 하시면 돼요. 몇몇의 어려움을 겪었대요. 당연히 더 큰 시설로 이전하면서 바뀐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다,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거. 이렇게 나옵니다. as라는 걸 봤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요. 이거예요. as 뒤에 명사가 나와서 뭐뭐로써 라는 뜻이 있는데 이 as는 뒤에 문장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as 문장 나왔을 때는 해석이 조금 다양하긴 해요. 여러분 as는 그 문맥에 맞게 해석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면서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해서요. 여러분이 앞 문장의 내용과 문맥을 좀 잘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As we adjust. 뭐예요? 우리가 적응하면서겠죠. 자연스럽게 as 해석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최근에 뭐 했어요? 더 큰 시설로 이전했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뭐 했어요? 몇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뭐 하면서? 우리가 더 큰 시설에 적응하면서 라고 해서 이 첫 번째 것 뜻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s 같은 경우는 해석이 조금 어렵긴 해요. 왜냐면 앞뒤 문맥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표적인 세 가지가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 그리고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도 많이 쓰인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 문장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구조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have pp는 pp 했다예요. 혹은 pp 해왔다인데 recently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이 뜻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최근에 pp 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인 and라는 접속사는 뭐랑 뭐를 연결해 줬죠? 앞에 있는 동사랑 뒤에 있는 동사를 연결해 줬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as 주어 동사 문장 나왔을 때는 해석이 다양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문맥 파악을 통해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기 때문에 등등으로 해석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67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68번입니다. Would you 땡땡 나오면 뭐뭐 하실 수 있나요? 뭐뭐 해주실래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ould you be available 이라고 하시면 이거예요. 사람이 나오고 be available이 나온다는 건 시간이 있다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시간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걸 그냥 기억해 주실까요? available to 동사라는 건 to 동사 할 시간이 있다. 그래서 그냥 to 동사 할 수 있는 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걸 그대로 적용해 주세요. Would you be available to meet? 어떻게 해석해요? 당신 만나실 수 있나요? 만날 시간이 있으신가요?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available to 동사 할 수 있는 이라고 그냥 해석 박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Would you be available to meet? 만나실 수 있나요? 에요. 그 뒤에 거. Before 11 a.m. 11시, 오전 11시 전에요. 그 다음이 68번의 핵심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실까요? On Wednesday 하면 수요일이고요. On Thursday 하면 목요일이에요.
요일 앞에는 on을 붙인다라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요 이겁니다. on either A or B예요. A 혹은 B 둘 중 하나라고 말할 때 either A or B를 쓴다라는 거 이 세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either는 뭐랑 짝꿍이다? or 이랑 짝꿍이다라는 거. 그래서 A 또는 B 둘 중 하나예요. 즉 수요일 또는 목요일 중 하루에 만나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굳이 A or B는 가져오지 않았어요. 얘는 and랑 똑같기 때문에 and는 뭐와 뭐고 A or B는 A 또는 B여서요. or를 추가적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68번에서는 or만 나온 게 아니라 either A or B 세트를 제가 그냥 가져온 거예요. 해석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either A or B, A 또는 B 둘 중 하나입니다. 즉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에 오전 11시 전에 좀 만나실 수 있으신가요? 그 말을 할 때 이런 문장을 쓴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었고요. 어려운 구조 없이 either A or B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 말고 neither 앞에 n이 붙어요. neither A or 앞에 뭐가 붙는다고요? nor가 붙어요. neither A nor B. A와 B 둘 중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즉 A도 아니고요. B도 아니에요. 이 말을 할 때 neither A nor B를 쓴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9번도 가볼게요. 지금은 기본적인 접수하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딥하게 하지 않고요. 그냥 이런 세트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69번 보겠습니다. Sonic Pro Wireless Speaker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죠. 주어예요. 무선 스피커가요. 그 다음 뭐를 기대하셔야 돼요? 동사 예측하시라고요. 근데 not only가 동사인가요? 아니요. 얘가 동사예요. 근데 not only를 보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는 okay, but also가 나오겠다. 혹은 also 빼고 but만 나와도 상관없어요. 해석이 중요해요. 세트 표현이에요. Not only A, but also B. 혹은 not only A, but B가 나왔을 때는 A뿐만 아니라 B도 라고 해석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not only를 제가 봤을 때 뒤에 뭐가 나올 걸 예측할까요? but 혹은 but also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but also. 이는 지금 생략된 것 뿐입니다. 그럼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소니 프로 무선 스피커는요, 뭐 할 뿐만 아니라 works with smartphone. 보통 무엇과 함께 일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스피커가 일을 할 수가 있나요? 못해요. 여기서는 연동되다라고 좀 의역이 된 것 뿐입니다. 이 무선 스피커는요, 스마트폰과 연동될 뿐만 아니라, 오케이? 여기서 not only A but also B가요, A가 지금 동사인 거예요. works. 이게 첫 번째 연결한 거고요. 그 but 뒤에도 동사 두 번째게 연결된 겁니다. 즉, 스마트폰과 연동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떻대요? 추가적으로 waterproof, 방수도 된다는 뜻입니다. But is waterproof as well 이고요. 여기 볼까요? also 대신에 as well을 뒤에 쓴 케이스예요. 만약에 as well이 없었으면 but also is waterproof 라고 해도 끝났는데 여기서는 also 대신에 그냥 as well을 마지막에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not only A but also B 뿐만 아니라 not only A but B as well 이라고 붙여도 무방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얘 솔직히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Not only A but also B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전 심플하게 지금 갔어요. and 하나 배웠고요. and와 or은 세트로 기억해 주시고요. either A or B 배웠고요. neither A nor B도 배웠어요. 그 다음이 not only A but also B 이것까지 가볍게 제가 좀 다뤄봤습니다. 당연히 등위상관 접수하면요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다 가져오지 못했고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만 가져왔으니까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지금 먼저 느껴주세요. 오케이? 여기 볼게요. 뭐를 연결했는지 and는 이 동사와 이 동사 연결한 겁니다. 여기서 either A or B는 뭐였어요? Wednesday랑 Thursday 명사 연결했고요. 69번 not only A 동사와 but B 동사를 연결해 준 겁니다. 즉 접속사라는 건 연결해 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69번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고 7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좀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만 많이 나옵니다. 얘네들이 어떤 건지 좀 볼 건데 한 번씩 짚어드릴게요. so that도 접속사 중에 하나고요. 즉 연결해 준 애들 중에 하나예요. since라는 것도 접속사가 되는구나. when이라는 것도 접속사가 되는구나. 그리고 while이라는 것도 되는구나. 뒤에 더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접속사들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배울 애들은요. 이런 느낌으로 봐주세요. 이 so that이라는 이 접속사는요. 뒤에 무조건 문장을 끌고 와요. 뭐라고요? 문장을 끌고 옵니다. 즉 so that 뒤에 뭐를 예측하셔야 돼요? 이렇게 문장이 나온다. 얘가 하나의 세트라고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아래도 볼까요? since는 예외도 있어요. 얘는 전치사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이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전치사는 뒤에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죠? 명사 나와야 돼요. 그냥 단어 하나 나와도 끝날 수 있는데 이 since는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돼요. 저는 얘가 왜 접속사인지 알았냐? since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형태의 문장이 나왔잖아요. 이게 그냥 하나의 세트예요. 괜찮죠? when도 마찬가지예요. when은 대표적인 접속사로서 뒤에 뭐를 이끈다? 문장을 이끈다. 그리고 이게 뭐다? 하나의 세트다. 오케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73번도요. while도 마찬가지예요. 접속사인데 얘는 뒤에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하나의 덩어리예요. 이런 건데 제가 왜 이렇게 괄호를 쳤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접속사 종류가 되게 많고 부사절 접속사, 명사절, 뭐 등위상관 많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이요. 부사절 접속사라는 애들이에요. 그냥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요. 일단 얘는 뒤에 뭐가 필요하다? 문장을 이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얘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얘를 지금 빼보세요. 이 문장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남은 문장은 완벽해요. 뭐라고요? 여기부터 이 덩어리까지 없잖아요. 지금 지웠을 때 앞에 문장이 그래도 완벽해야 돼요. 이 뒤에도 볼까요? We had to make several adjustments. 완벽한 문장이고요. 여기서도 Users may experience temporary service interruption. 완벽한 문장이고요. 이 아래도요. 완벽한 문장이에요. 우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품사가 뭐냐면 부사입니다. 부사는 문장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녀석들이에요. 똑같아요. 보세요. 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닌가요? 그럼 얘는 지금 뭐 역할을 해요?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절이라는 개념 하나만 배워볼게요. 주어 동사 형태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딸랑 부사 어떤 단어가 아니라 부사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자세히 보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부사절이라고 해요. 걔를 앞에서 이끄는 애를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왜 부사절 접속사라고 할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 애들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일단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주어 동사 형태가 있네? 그럼 부사절. 그 앞에서 얘를 이끄는 애를 부사절 접속사라고 한다. 끝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 더 이상 드리지 않을게요. 해석으로 우리가 좀 가보겠습니다. 70번 한번 가볼게요. 이 문장 잠깐 또 지워보고요. 항상 주어 뒤에 동사 나올 거고 동사 뒷구조 예측하자. 매번 똑같습니다. 이 씨가요. 말합니다요. 주어, 동사.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두 번째 당황하실 거예요. 선생님, 주어 동사 나왔거든요. 근데 또 갑자기 그녀가 뭐뭐 해야 합니다라는 동사 나와도 되나요? 원래 안 돼요. 주어 동사 뒤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이어질 수가 있나요? 접속사 없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는요. say를 잘 봐주세요. 우리 말하다라는 건요. 어떤 내용을 말하지 않나요? 우리 예전에 배웠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수강하신 분들은 대답해 주셔야 돼요. 동사 뒤에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을 때 제가 뭘 쓰라 그랬죠? 보통은 that을 쓰라 그랬어요. that 쓰고 내용 말해. 주어 동사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that이 생략된 거예요. 이 씨가 말합니다. 어떤 내용을 말하겠죠? 그럼 저희는 예상하셔야 돼요. that 주어 동사 나오겠네. 근데 자세히 들여다봐도 that이 안 보여요. 왜요? 얘는 생략을 정말 많이 해요. that을 생략하더라도 말하다라고 했으니까 뒤에 내용 나오는 건 너 알잖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 씨가 말하는 거예요. 뭐를요? 전 스스로 질문하겠죠. 뭘 말하는데? that 생략돼 있고 그녀가 그 이 씨를 다시 말한 겁니다. 그녀가 needs to set up her kitchen properly.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일단 여러분 need to 동사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서 저는 그 뒤에까지 한꺼번에 가요. set up, 보통은 설정하다라는 건데요. 그 뒤에까지 볼까요? 그녀의 주방을 설정하다가 아니라 갖추다라는 뜻이에요. set up kitchen이라는 걸 갖추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properly, 적절하게, 제대로란 뜻이에요. 즉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씨가 말합니다. 그녀가 주방을 제대로 좀 이렇게 갖춰놔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 궁금해서 봤더니 so that 이라는 애가 보인다고요. 여러분 so that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오고 얘가 부사절 접사다? 용어 아는 것보다 얘가 등장했다? 그 뒤에 문장이 이어져 나오겠다. 그게 하나의 세트라는 걸 일단 기억해 주셔야 돼요. so that은 뒤에 뭐가 나온다? 문장을 이끈다. 이제 두 번째 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셔야겠죠. So that 주어 동사. 제가 주어 동사라고 적은 건요. 문장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so that 주어 동사 어떻게 해석한다? 주어가 동사할 수 있도록이에요. 즉 얘가 제대로 갖추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말해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그녀가 또 이 시를 반복해서 말한 거예요. 그녀가 can prepare, 준비할 수 있도록이요. A special meal, 특별한 식사를 오늘 밤에 이런 뜻입니다. 오늘 밤에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방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적인 거는 지금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일단 구조를 먼저 좀 봐주세요. 주어 뒤에 동사 나오는 거 우리 일단 예측했죠.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당황하실 거라고요. 그 뒤에 또 주어 동사가 나왔네? 왜요? say가 뭐뭐 하다고 말하다라는 내용을 받아주기 때문에 원래 that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that을 생략을 많이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씨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는데요? She needs to set up her kitchen properly 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가 뭔데요? 뭐뭐 할 수 있도록. So that은 뒤에 문장을 이끌고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라고 해석한다. 그게 70번의 핵심이었습니다. So that 부사절 접사예요.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없어도 앞에 문장 완벽하죠. 그러면 얘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 부사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네. 부사절이에요. 그 절을 맨 앞에서 이끄는 게 뭐다? so that이다. 이렇게 부접에 대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70번 끝냈고요. 71번 가볼 거고요. 여기는 좀 필기를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돼요. since는요, 여러분. 일단 뒤에 어떤 시점이 나와요. 과거 시점 혹은 명사가 나옵니다. 즉 전치사로 쓰였을 때예요. 뒤에 어떤 단어 하나만 나오는 경우 그랬을 때는 뭐뭐 이후로예요. 우리 가게 같은데 간판을 보시면은 뭐 since 언제부터 뭐 1995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이런 게 가끔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이 가게요. 199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걸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since는 뭐뭐 이후로라고 해석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근데 얘랑 똑같이 since 뒤에 어떤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과거 동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즉 주어가 과거에 동사했다는 뜻이죠. 근데 이 말을 할 때 주어가 과거 동사 한 이후로 지금까지를 말할 때도 since를 써요. 이때도 뭐뭐 이후로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라고요? since의 대표적인 뜻은 뭐뭐 이후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since 주어 동사에서 이 동사가요. 과거 시제가 아닐 때 이 동사를 봤는데 과거 시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거의 100% 그냥 because랑 똑같아요. 뭐라고요? 뭐뭐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since를 봤을 때 바로 뭐뭐 이후로라고 해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since가 나오고 지금 the original plan 주어 나왔고요. 동사 나왔어요. 제가 여기를 현재 시제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똑같은 과거 시제이긴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주어가 과거 동사한 이후로예요. 그럼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The original plan, 원래 계획이 exceeded the budget, 뭐예요? 예산을 초과한 이후로 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좀 적어드려야 돼요.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드릴 테니까 추가 좀 해주세요. 이런 설명이 좀 추가가 돼야 되겠네요. 과거 동사. 제가 원래는 since 주어 과거 동사가 나왔다면 뭐뭐 이후로라고 해석하라 그랬죠? 근데 짝꿍이 좀 필요해요. 그 원래 계획이 예산을 초과한 이후로라는 건 예산을 초과한 과거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아우를 때 쓰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를. 그러면 현재 완료 시제가 써줘야 돼요. 어려우실 거예요. 괜찮아요.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have pp라는 거 우리 아까 배웠죠. pp 했다라고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과거 시점이 탁 정해져 있고 나서 have pp가 쓰이잖아요. 그럼 딱 이런 뜻이에요. 과거 시점부터 현재까지 그 시간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얘가 pp 해
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다 아우를 때 이런 구조를 쓴다고요. 근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The original plan이 예산을 초과한 이후로라고 저는 일단 해석을 하고 싶은데 그 뒤에 보세요. We had to make 과거 동사가 쓰였어요. 만약에 얘가 뭐뭐한 이후로라고 했으면은 현재 완료랑 함께 쓰였어야 돼요. 근데 이 뒤에 현재 완료가 쓰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얘를 원래 계획이 예산을 초과했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시라고요. 즉 뭐뭐 이후로라고 해석이 안 될 때는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문장을 이거 하나 조금 잘못 가져왔네요. 왜냐면 현재 시제를 쓰였을 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잠깐만 지워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면 Since the original plan exceeds the budget 이에요. 그러면 얘는 묻고 따질 거 없이 무조건 since는 because예요. 왜요? 얘가 과거 동사로 쓰였을 때만 뭐뭐한 이후로가 돼요. 그게 아니면 다 뭐라고요? 뭐뭐하기 때문이라고요. Since the original plan exceeds the budget. 그 원래 계획이 예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되는 건데 여기선 조금 고민이 필요했어요. Since the original plan exceeded. 즉 과거 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일단 1순위는 뭐뭐한 이후로라고 가시는 거예요. 원래 계획이 예산을 초과한 이후로 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 뒤에가 과거 동사라고요. 그러면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가요 had to make several adjustments 예요. had to 동사 먼저 좀 배워주세요. 과거에 뭐뭐 해야 했다예요. 우리 have to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얘는 뭐뭐 해야 한다죠, 지금. 근데 과거에 뭐뭐 해야 했다라고 할 때는 had to 동사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트 표현 좀 봐주세요. make adjustments. 그냥 조정하다예요. 조정을 만들다 그냥 세트 표현. make 뒤에 뭐가 나온다?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만든다가 아니라 예약하다. 그냥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정하다. 즉 몇 가지 조정을 해야 했습니다예요. 왜요? 예산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맥상으로도 since가 여기서는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가시는 게 좋겠죠. since 제가 개념 다 잡아드린 겁니다. since 어떤 시점이나 명사 나왔을 때는 뭐뭐 한 이후로예요. 100%. 하지만 since가 접속사로 쓰였을 때, 즉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을 가져올 때는 해석이 두 가지로 된다. 뭐뭐 한 이후로 혹은 뭐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장 제가 다시 한번 지우고요. 구조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since가 나오고 지금 문장이 나왔다면 얘는 지금 접속사로 쓰인 거고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고 그 뒤에 컴마 쓰고 완전한 문장을 이끕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위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완전한 문장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so that 나오고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럴 때는 앞에서 먼저 써줄 때는 완전한 문장 나온 다음에 컴마를 쓰고 완전한 문장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ince가 문장을 이끌 때는 뭐뭐한 이후로 또는 뭐뭐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72번 외는 맨날 나오는 겁니다. 얘는 뒤에 문장을 이끕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가주시는 거고요. 주어가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요. under maintenance. 이건 세트 표현.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암기입니다. 유지 보수 중인, 점검 중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시스템이 점검 중일 때 괜찮죠? 하나의 덩어리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거예요. 시스템이 점검 중일 때요. users, 사용자들은요. may experience, 얘가 동사예요. 주어, 동사고 may가 들어간 순간 얘는 조동사라고 해서요. 뒤에 동사가 그대로 나오고요. 원형을 써야 됩니다. 그럼 뭐뭐 할지도 모른다. 사용자들이요.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뭐를요? temporary,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구조 하나도 없었고요. 여러분이 암기할 세트 표현 하나만 나온 것 뿐입니다. 그리고 72번의 핵심인 when이라는 거는 뒤에 뭐를 이끈다? 문장을 이끄는 애다. 접속사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의 덩어리고요. 얘네가 없어도 문장이 완벽하기 때문에 얘는 부사, 절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73번 가볼까요? while이에요. 여러분 아까 since 다시 since가 뒤에 주어 동사 이끌 때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뭐한 이후로, 두 번째는 뭐뭐하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이 됐잖아요. while도 똑같아요. 얘도 두 가지 해석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에 약간 but의 의미가 좀 있고요. 뭐뭐 하는 동안이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거, 이 말 자체에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뭐뭐 하는 동안이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진행형을 좀 씁니다. 여러분, 진행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is ing. 뭐 하는 중이야? was ing. 뭐뭐 하는 중이었어.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거를 진행형이라고 하고요. 얘의 동사가 이런 진행형일 때는 반면에가 아닌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전 보통 뭐뭐 하는 반면에라고 먼저 해석을 합니다. 가볼게요. while이 나왔을 때 뒤에 예측하셔야 돼요. 문장 나올 거야. 얘는 문장을 이끌어. Some staff preferred remote work.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라고요. 그리고 이제 컴마 나오고 완전한 문장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해석을 해보면 일부 직원들은요 선호했습니다. 원격 근무를요. 근데 while이 들어가는 순간 해석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선호하는 반면에예요. 괜찮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원격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가 나와야겠죠. Others, 다른 사람들은, 즉 여기선 직원을 이제 의미했기 때문에 others는 다른 직원들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른 직원들은요 chose라는 건 choose의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선택했다라는 뜻이고요. choose to 동사는 투동사 하는 것을 선택하다예요. 투동사 하는 것을 선택하다 그대로 넣어주세요. 다른 직원들은요 뭐 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return, 되돌려주다 라고 하려고 했더니 return to the office, 회사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미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직원들은 지금처럼 재택근무를 저는 선호하는데요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 사람들은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재택근무가 잘 맞지 않아서. 그럴 때 while이라는 이런 걸 접속사를 써주면 너무 깔끔하게 연결이 되겠죠. 이 내용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일부 직원들은 재택근무 선호하는 반면에, 오케이, 반면에 다른 직원들은요 선택했습니다. 뭐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투동사 하기로. 이 회사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에서는요 저희가 4가지의 접속사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 접속사들은요 항상 뒤에 문장을 같이 이끌어야 돼요. 그리고 얘가 없어져도 뭐가 된다? 남은 문장이 완벽하다. 그럼 얘는 부사절이구나. 왜요?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다? 주어 동사 형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앞으로 토익 강의를 들으시거나 어떤 문법적인 내용을 배우실 때 부사절이라는 내용을 좀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부사절이 뭘까 고민하실 필요 없이 부사 역할을 해. 근데 절이 뭐예요?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어.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따 우리가 배우는 명사절 한번 여쭤볼게요. 명사절. 어려운 거 없다 그랬어요? 무슨 역할하는 거예요? 명사 역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맨 앞에 얘를 이끄는 거를 명사절 접속사라고 한다는 거.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4가지 배워봤고요. 이어서 계속 가볼 거예요. 부사절 접속사는 제가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다양하게 좀 배워볼게요. 74번 if, 우리 이건 아셔야죠. if라는 건 만약 이란 뜻이에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서요.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완전한 문장을 하나의 세트로 가져오고 이제 얘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이렇게 접사가 있다면 컴마가 있고 이제 뒤에 문장이 이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해석해 볼까요? 좋은 세트 표현이 많네요. 만약에 당신이요 are가 동사긴 해요. 근데 저는 비동사에는 딱히 동사 표시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비동사에서 끝나는 건 없어요. 이 비동사는 뒤에 어떤 내용을 이제 받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Be interested in ing. 뭐라고요? Be interested in ing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단어장 보시잖아요. 얘만 딸랑 나와요. interested, 관심 있는, 흥미 있는. 이런 것까지만 아시면 안 된다고요. 얘는 문장 속에서 be interested 전치사 in과 함께 쓰이고 그 뒤에 ing가 자주 온다라는 거. 이 세트를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뭘 또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셔야겠죠. be interested in ing, ing 하는데 관심이 있다예요. 끝입니다. 오케이? ing 하는데 관심이 있다예요. 그럼 볼까요? 만약에 당신이요 ar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뭐요? 참석하는데 관심이 있다면요. 참여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여기서 끝내고 싶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내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전 못 끝내요. 왜요? participate in이란 또 세트 표현이 있어요. 동사 뒷구조예요. participate. 얘도 마찬가지. 단어장 보시면 참석하다, 참여하다,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문을 잘 보셔야 돼요. 예문 보시면 항상 뒤에 얘가 있을 거예요. 뭐뭐 안에? 아니요, 그냥 어디에 참여하다? 그냥 동사 뒷구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두 가지 구조가 세트로 쓰인 거예요. 짬뽕된 거예요. be interested in 세트 하나, participate in 세트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만약 당신이 관심이 있다면요. 어디에? 참석하는데. 어디 참석하는데? 전 매일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요. 질문하면서 해석하셔야 영어 문장은 계속 직독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 참석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세미나에.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한국어 어순으로 하면요. 만약 당신이 다가오는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눈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건 뭐예요? 구조예요, 구조. 이런 구조. 만약 당신이 관심이 있다면요. 전 이 구조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참석하는데 그리고 이 구조 알았기 때문에 어디에? 다가오는 세미나에 하고 전 넘어간다고요. 한국어 어순에 익숙하신 분들은요. 저처럼 직독치게 할 때 되게 어색하실 거예요. 왜요? 한국어로 예쁘게 말을 하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좀 조금씩 버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영어 어순에 맞게 덩어리별로 탁탁탁 해석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지금 그걸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관심 있으시면요. 어디에? 참석하는데. 어디 참석하는데요? 다가오는 세미나에. 그 다음 please 동사로 문장 시작해도 된다 그랬죠. 뭐요? 뭐뭐 해주세요 란 뜻이에요. Please complete 작성해주세요. 완료해주세요. 뭐를요? The registration form을요. 등록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by Friday afternoon이 나왔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by는 뭐죠? 뭐뭐에 의해서.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by 뒤에 시점 나오면요. 금요일 오후에 의해서 말 자체가 안 돼요. by 뒤에 시점 나온다? 뭐뭐까지예요. 금요일 오후까지는 등록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시면요? 여기 참여하고 싶으시면요. 이런 구조인 거예요. 핵심은 if였어요. 지금 제가 계속하고 있는 게 이제 문법 개념마다 나눠놓긴 했어요. 하지만 다른 것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왜요? 이 101문장에 여러분이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좀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if를 배우고 있어 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배우고 있어. 근데 그 과정에서 if라는 개념 하나 배우시고 이러한 동사 뒷구조 두 개를 가져가시면 너무 좋겠죠. 오케이? 74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if는 뒤에 뭐를 이끈다? 문장을 이끌어서 부사절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75번 가겠습니다. 문장 짧아요. 겁먹지 마시고 도전해 보세요. Riverstone 카페의 머그잔들은요. 머그컵들이에요. are still 여기서 마찬가지. 이게 주어고 동사이지만 저는 굳이 비동사에는 동사라고 표시를 안 해요. 왜요? 뒤에 세트로 나올 거예요. are still out of stock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still은 없어도 돼요. 원래 부사니까. 제가 말했죠. 부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의미를 조금 더 넣어준 것 뿐입니다. 그럼 Riverstone 카페의 머그잔들이요. out of stock 너무 좋은 표현. stock 밖에서가 아니고요. 재고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still은 해석만 넣어보실까요? 여전히 재고가 없다는 뜻이에요. 괜찮죠? 여전히 재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as가 보였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 as는 전치사로 쓰였을 때 뭐뭐로 써도 되지만 as 주어 동사 나왔을 때요. 제가 아까 적어드린 건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 다양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때문에라고 해석됐기 때문에 제가 얘만 적어두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걸 모른 상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리버스턴 카페의 머그잔들이 여전히 재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as 볼 때는요. 전 아직은 몰라요. as를 보자마자 해석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뭐를 보셔야 돼요? 뒤를 보셔야 돼요. 우리의 공급 업체가 이제 문장입니다. has not yet fulfilled our order예요. 여러분 이 자체를 기억해 주세요. has not yet pp. has not yet pp를 그냥 암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냐? 아직 pp하지 않았다예요. 오케이? 그리고 yet이 이 사이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has not pp yet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yet을 아직이라고 해석한다는 것만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 pp하지 않았다예요. 우리의 공급 업체가요. 아직 뭐 하지 않았어요? fulfill the order 이라는 거는 주문을 이행하다, 주문을 처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뒤 문맥을 봐주세요.
지금 리버스턴 카페의 머그잔들이 재고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없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공급업체가 아직 주문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 이제서야 as의 뜻을 마지막에 넣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어 문장은. 왜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뜻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앞의 내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여러 개인 경우는 꼭 뒷문장까지 보고 마지막에 해석을 넣어주셔야 돼요. 얘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if는 딱 한 가지 뜻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as나 while이나 그리고 아까 뭐 있었죠? since 이 세 가지만큼은 여러분께서 문맥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75번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7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although는 딱 하나예요, 뜻. 그리고 동일한 거 좀 적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필기해 주세요. even though. 아이고, 얘는 좀 띄어쓰게 돼야 됩니다. even though. 그리고 그냥 though. 다 똑같은 뜻이에요. although를 딱 보자마자 뒤에 뭐가 나올 거다? 문장 나올 거다.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문장 나올 거고 얘가 하나의 덩어리야. 근데 얘가 문장 맨 앞에 나왔다? 그럼 무조건 컴마 나올 거고 그 뒤에 문장이 또 이어서 나올 거야. 이걸 기억해 주시고 해석 좀 해볼게요. although는요. 뭐뭐 하지만 이란 뜻이에요. 지금 여기 적혀 있지가 않네요. 좀 추가해 주세요. although는 뒤에 뭐를 이끈다? 문장이 이끈다. 어떻게 해석한다? 비록 주어가 동사하지만이에요. 비록 주어가 동사이지만 이렇게 해석하신 겁니다.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비록 그 보수 공사가요. took은 take의 과거형이에요. take의 과거형이에요. 한번 잘 봐주세요. 이거. took longer than expected. 이게 지금 비교급이 넣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얘를 먼저 좀 기억해 주세요. take가 가져가다예요. 원래는 가져가다라는 뜻인데 시간, 어떤 기간이랑 함께 쓰일 때는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예요. It takes 2 hours. 뭐요? 2시간이 걸립니다. 예요. 근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시간을 언급해 준 게 아니라 오래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기간이 나온 거예요. 그 보수공사가 오래 걸렸어요. 근데 여기 뒤에 지금 뭐가 보여요? 또 ER이 보이죠? 그럼 더 오래 걸렸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따 우리 배울 거예요. 비교급. 얘가 그냥 더예요. 더. 그리고 than이라는 거는 뭐뭐 보다예요. 뭐뭐 했던 것보다 더 뭐뭐 하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더 오래 걸렸습니다. than expected. 그냥 세트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라고 하는 건요. 이해보다는 암기하는 게 빨라요. 그리고 우리 문장 해석할 때 이런 구조를 이해할 시간이 없어요. 이미 구조에 대한 암기가 돼야 됐고 해석을 빨리빨리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이해보다는 암기로 좀 바로 넘어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가볼게요. than expected. PP한 것보다요. 그대로 넣어볼까요? 더 오래 걸렸습니다. than expected.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이 끝이에요. 예상보다 더 오래 걸렸지만이라고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까요? 이러한 접사들은요. 먼저 말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비록 뭐뭐이지만 하고 나서 주어 동사 해석해요. 그게 아니라 얘는 항상 마지막에. 저는 although 기억해 뒀다가 보수 공사가 더 오래 걸렸지만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뭐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죠? 예상보다 더 오래 걸렸지만 뭐 괜찮다. 뭐 그런 뉘앙스가 나오겠죠? 한번 가볼까요? The management team, 그 경영진은요. was satisfied. 글씨 안 보이실까 봐 지워드리겠습니다. was satisfied with the final result. 여러분, 아까 질문 좀 드려볼게요. be interested 뭐 쓰셔야 되죠? 전치사? in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다예요. 이런 거 많이 세트로 쓰인다고요. 여기서 볼까요? be satisfied는 뭐랑 써요? with랑 써요. 무엇과 함께란 뜻이 없어요. 그냥 얘는 어디에 만족하다라고 할 때 그냥 with를 씁니다. 지금 처음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께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께서는 이해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암기하는 게 거의 80% 이상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어떤 단어에 대한 암기, 이런 구조에 대한 암기가 없으면요. 아무리 문법 개념을 열심히 배워도 적용 자체가 안 돼요. 아무리 스킬을 배워도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그쵸? 그래서 제가 세트 표현입니다. 이건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이해 플러스 암기로 마무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암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단어 암기를 조금 좀 약하게 해요.
이 말이 뭐냐면 반응 속도가 되게 느려요. 제가 여러 학생분들께 상담을 할 때 해석을 좀 가끔 시켜보면은 제가 바라는 거는 문장 구조 파악을 지금 할 수 있나? 전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그것 전에 단어부터 안 돼 있어요. 단어 볼 때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문장 구조를 분석할 여유 자체가 없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문장들, 단어들 있잖아요. 내가 이걸 내 것으로 만들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려면요. 딱 보자마자 자동 반사적으로 뜻이 툭 나오셔야 돼요. Be satisfied with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어디에 만족하다. 탁탁탁탁. 그래서 제가 항상 단어 암기를 엄청 강조해요. 근데 내가 이 단어 봤을 때 타이밍이 뭔가 느리다? 이건 지금 단어 암기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지 마시고 스피드 게임 형식으로 탁탁탁탁 되는지 보시고요. 그 흐름이 한번 깨진다? 체크. 또 반복 테스트 보셔야 돼요. 그 단어들만. 오케이? 이제 강조 좀 드리고요. 다시 76번 오겠습니다. 이 76번의 핵심 접속사는 although였습니다. although, even though 세 가지 싹 다 뒤에 문장 이끌어요. 어떻게 해석한다? 비록 주어가 동사 하지만 이라는 부사절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이 조금 많긴 했습니다. take 뒤에 시간 나왔을 때는 뭐뭐만큼 시간이 걸리다. 그리고 more than 비교급 나왔고요. than pp 그리고 be satisfied with 다 빈출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7번 가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whether이요. 좀 어렵습니다. 이거 어렵다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whether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문장을 이끕니다. 여기 보이시죠? 문장 오고 지금 또 컴마가 쓰였네. 이거 하나의 덩어리다. 이건 습관이 항상 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어렵다고 말씀드리냐? 이 whether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어떤 거였죠? 부사절이었죠. 어떤 뜻이죠, 그게? 부사 역할이에요. 얘 부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그 안에 주어 동사 있다? 이게 부사절이에요. 근데 whether는 명사절도 돼요. 이거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근데 지금 부사절 시간이니까 얘가 부사절로 쓰일 때 어떻게 해석하냐? 특히나 부사절 쓰이면요. or not은 항상 나올 겁니다. or not. whether 문장 나오고 or not 나오거나 whether or not 문장 나오거나 어쨌든 or not을 항상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럴 때 whether는요. 주어가 동사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란 뜻이에요. 하든 말든이란 뜻이에요. 가볼까요? Whether you agree with 세트 표현입니다. 어디에 동의하다예요. Whether you agree with the decision or not. 너가 그 결정에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whether가 이렇게 부사로서 쓰였을 때 부사절일 때는 뭐뭐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석해 주세요. 우리는요. must implement the changes. 뭐요? 그 변경사항을 시행해야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have to랑 똑같은 뜻이에요. have to 동사. 뭐뭐 해야 합니다. 그 변경사항을 도입해야 됩니다. 시행해야 됩니다. 에요. by 뭐뭐에 의해서라고 바로 하시면 안 돼요. 뒤를 보셔야죠. next month.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아까 배웠던 거예요. by Friday afternoon. 금요일 오후에 의해서인가요? 오후? 까지였잖아요. 똑같이 by next month, 다음 달까지라는 뜻입니다. 다음 달까지 이거를 시행해야 됩니다. 당신이 그 결정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거랑 별개로 저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whether 제가 어렵다고 한 이유는 이따 나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머릿속에는 whether가 부사절로 쓰일 때는 뭐뭐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구나. 이거 하나만 먼저 기억해 주세요. 7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8번 주어 동사는 너무 깔끔했습니다. The technician 그 기술자가요. 얘는 bring의 과거형이에요. bring 가져오다. 그럼 가져왔습니다. 뭐를요? 여분의 케이블을요. 여기선 어려운 구조 하나도 없고요. 구조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in case가 등장했다. 얘가 78번의 대표 접속사입니다. in case 혹은 in case that 상관없어요. 어쨌든 얘는 뒤에 무조건 문장을 가져올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묶이겠죠.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주어가 동사일 경우에 대비하여라고 해석해 주세요. 뭐라고요? 주어가 동사일 경우에 대비하여고요. 여기서는 대시 그냥 생략된 겁니다. 안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해석해 볼까요? In case the existing ones. 여러분, once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해석해 보면
앞에 케이블을 또 반복하기 싫으니까 그냥 얘를 once라고 말한 거예요. 기존의 케이블들을, 기존의 것들이 were damaged, 손상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여분의 케이블을 혹시 몰라서 가져왔습니다. 이 말을 할 때 in case를 쓰고요. 이거 자주 쓰입니다. 여러분, in cas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일 경우에 대비해서예요. 그리고 existing, 이거 좀 중요합니다. 기존의라는 형용사예요. 기존의 케이블들이 were damaged, pp, 즉 수동태겠죠. pp 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여분의 케이블을 가져왔습니다. 어려운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설명 추가적으로 드릴 거고요. in case 하나를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79번도 한번 가볼까요? once고요. 얘가 문장을 가져온다면 일단 주어가 동사 하면이라는 뜻입니다. 해석해 볼까요? Once the final version of the report, 여기가 지금 once의 주어예요. 주어. 그리고 동사지만 저는 is 동사 표시 굳이 안 한다 그랬어요. 왜요? 세트로 뭔가 나올 겁니다. is approved, 승인되면이에요. 즉 그 보고서의 최종본이 승인이 일단 되면요. by the director. 여기서는 뭐뭐에 의해가 되겠죠. 그 이사에 의해서 그 최종본이 승인이 되면 일단 뭐뭐 하면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또 문장 나오겠죠. it이 뭘까요, 여러분? 그 리포트예요. 보고서. 그 보고서가요. will be distributed. will be pp. 미래 수동이라는 거 용어 알 필요 없어요. will be pp, pp 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보고서가 자기가 뭔가를 배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배포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부서장들에게요. 이 뜻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이 구조를 하나 아시면 좋고요. 굳이 여기서 몰라도 to가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또 박혀있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지만 이런 세트 표현이 있어요. distribute A to B. A를 B에게 나눠주다, 배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어려운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수동태가 두 번 쓰였다는 것 뿐이고요. once가 문장을 이끌 때는 일단 주어가 동사 하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끝이 납니다. 79번도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80번 가볼까요? 80번. whereas입니다. whereas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에 라고 while이랑 똑같이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볼까요? 일부 직원들은요 선호합니다. 괜찮죠? 주어 동사 나왔고요. 이 prefer는요 두 가지 구조 다 됩니다. ing 하는 것을 선호하다, to 동사 하는 것을 선호하다. 근데 여기서는 ing가 온 것뿐이에요. 해석이 중요해요, 여러분. 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렇게 암기하지 마세요. 몇몇 직원들은요 prefer working independently. 뭐요? 혼자.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괜찮죠? 반면에 그냥 여기서 그냥 반면이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반면에 다른 직원들은요, 다른 사람들은요, enjoy ing. 얘도 ing 하는 것을 즐기다라는 뜻이에요. enjoy collaborating. 뭐요? 협력하는 것을 즐깁니다. 어디서요? 팀 안에서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팀플보다는 좀 혼자서 뭔가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에 직원들 유형에 좀 속하겠죠. 독립적으로. 혼자 일하는 것을 전 선호하는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직원들은 팀 안에서 협력하면서 일하는 것을 즐긴다. 여기선 구조가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거. whereas는 뒤에 문장을 가져온다라는 거. 두 번째는 prefer 뒤에 이 두 가지가 올 수 있고요. enjoy는 ing만 올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80번도 깔끔하게 끝이 날 것 같습니다. 81번 가보도록 할게요. 81번입니다. 여기서는 unless고요. unless도 뒤에 문장 무조건 가져와야 되고요. 만약 주어가 동사하지 않으면 주어가 동사하지 않는 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뜻을 먼저 알려드리긴 하지만 여러분은 무조건 문장 속에서 아 이럴 때 사용하는구나 그 쓰임새를 잘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가볼까요? 보증은요 is not valid, 유효하지 않습니다. valid가 유효한이라는 뜻입니다. 보증은 유효하지 않아요. 만약 주어가 동사하지 않으면. 만약 이런 경우잖아요. 이렇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보증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Unless the product was purchased. 뭐예요? 그 제품이 구매되지 않았다면이에요. 어디서 구매되지 않았다면? From an authorized dealer. 공식 판매점으로부터 구매된 것이 아니라면 보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오케이? 여기서 unless의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주어가 동사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if 부정문이랑 똑같아요. if는 만약 뭐뭐 하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not이 들어가 있으면 만약 주어가 동사하지 않으면이죠.
걔를 그냥 한 단어로 쓰면 unless예요. 그래서 만약 그 제품이요, 공식 대리점으로부터, 공식 판매점으로부터 구매된 것이 아니라면 보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해석에서 어려운 거 없었고요. 여러분 unless 하나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82번입니다. Y를 봤을 때 우리 딱 예측 두 가지 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문장 나올 거예요. 문장 나올 거고 첫 번째는 뭐뭐 하는 반면에, 두 번째는 뭐였죠? 뭐뭐 하는 동안에였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 조금 놀라실 거예요. 그런 구조가 없어요. while 뒤에 문장 나와야 돼요. 근데 문장이 아니라 갑자기 reviewing your account ing 형태가 나옵니다. 특수한 경우예요. 지금 여기는 제가 딥하게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while은요, ing 형태랑 좀 많이 쓰일 수도 있어요. 즉 주어 동사 그냥 생략해버리고 그냥 ing로만 쓰는 겁니다. 이 자체를 그냥 암기해 주세요, 여러분. while ing로 쓰이면요, ing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하시면 끝나요. while은 원래 문장 이끌어야 돼요.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하지만 가끔씩 문장이 나오지 않고 ing를 쓰기도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석한다? ing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볼까요? 당신의 계정을 검토하는 동안, 이거예요. 검토하는 동안요, 제가요 noticed,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차렸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복습이에요. 동사 뒤에 대시 나온다면요, 내용 나올 거란 뜻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저는 알게 되었어요. 뭐를 알게 되었는데, 당신이 are not using our full range of services. 당신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전체 서비스를요, 그냥 모든 종류의, 전 범위의 라고 할 때 이 말을 씁니다.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다 사용하고 있진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여기서 가장 핵심은요, while은 원래 뒤에 문장 나와야 돼요. 잘하셨어요. 하지만 가끔씩 ing랑 함께 쓰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여기서 핵심이었고요. 어떤 내용을 대상으로 받을 때는 동사 뒤에 that을 쓴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도 여러분 that 생략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주어 say that,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이때도 이거 생략한 것처럼 동사 뒤에 that은 자주 생략이 됩니다. 오케이? 82번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83번도 마찬가지예요. as를 봤을 때 우린 두 가지 떠오르셔야 돼요. as 뒤에 명사만 나와서 뭐뭐로서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as 뒤에 문장이 나왔을 때는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진다 그랬죠. 뭐뭐 하면서, 뭐뭐 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하게 쓰이는데 여기 보세요. as 뒤에 한번 문장을 쭉 보시겠어요? 단어만 나오지도 않았어요. 명사만 나온 것도 아니고 문장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as 뒤에 이렇게 pp 형태가 쓰입니다. 이게 세트 표현이에요. 정말 많이 쓰고요. as pp 형태는요, pp 된 대로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까봐 설명드리면 우리 3단 변화하죠. love, 사랑해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요 놈이 pp예요. 이거 형태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을 때 as pp로 쓰이면요, 뭐뭐 된 대로라고 해석하시면 끝나요. 오케이? 그럼 as outlined가 뭐예요? 명시된 대로 끝입니다. 어디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난달에 메모에 명시된 것처럼 이렇게 말할 때 as pp를 씁니다. 아까 while은 뒤에 제가 뭐 쓴다 그랬죠? ing를 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특수하게 엮이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개를 제가 일단 가져온 겁니다. 그럼 가볼까요? 위에 거부터 해석해 볼게요. please로 시작한다면 동사 원형 나올 겁니다. 제출해 주세요. 뭐를요? 각각의 reimbursement request를요. 뭐예요? 환급 신청서를 말하는 겁니다.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따로따로란 뜻이에요. 오케이, 따로따로. 그리고 그 뒤에 according to its category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according to는요, 뭐뭐에 따르면 이란 뜻인데요. 이렇게 기준으로서 무엇에 따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의 according to는 그냥 이런 느낌이죠. 지금 환급 신청서가 있죠. 얘를 지금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걔를 각각의 카테고리에 맞게 따로따로 제출을 하란 뜻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것보다는 무엇에 따르면 이라는 이걸로 좀 많이 쓰이지만 하나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그 요청서의 카테고리에 맞게 그것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제출해 주세요고요. 그 아래 뭐예요? as outlined, 명시된 것처럼이에요. 어디에? 지난달에 메모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서 핵심은요. as라는 것이 pp 형태랑 자주 쓰인다라는 거 이거 하나 가져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83번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84번까지 있네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지금 첫 번째는 while ing였어요. 그리고 as 같은 경우는 pp랑 같이 쓰이잖아요. 근데 when은요. 여러분 ing도 쓰일 수 있고요. pp도 다 쓰일 수 있어요. 원래 when도 문장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ing랑도 쓰일 수 있고 pp랑도 쓰일 수 있습니다. 해석은 ing 할 때예요. pp는요. pp 될 때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가볼까요? When adding detergent, 뭐예요? 세제를 추가할 때 끝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럼 이렇게 해석해야겠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제를 추가할 때요. Make sure, 뭐예요? 확실히 해주세요. 반드시 뭐뭐 해주세요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make sure도요. 뒤에 that 생략하고 주어 동사 쓸 수 있어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다. 혹은 반드시 주어가 동사하도록 해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make sure, 반드시요. 그 뒤에 that 생략돼 있을 거라고요. 반드시 그 세제 drawer, 세제통이요. 오케이, 세제통이 is closed tightly, 꽉 닫혀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반드시 세제통이 꽉 닫혀 있게 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괜찮죠? 그 뒤에 before you start the machine, 당신이 그 기계를 작동시키기 전에 이겁니다. 이 뒤에는 어려운 구조는 없었어요. make sure that 이 구조 하나가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뭐예요? when은 뒤에 문장을 가져오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상황처럼 ing를 쓰거나 pp만 쓰는 경우도 있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 ing 할 때 pp 될 때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 84번의 when, 83번의 as, 그리고 82번의 while이 대표적인 애예요. 좀 짝꿍으로 묶인 애고요. 추가적으로 있지만 일단 이 세 가지 먼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4번까지 완료했고요. 여러분 이제 또 개념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84번까지 뭐를 배웠냐? 부사절 접속사를 배웠어요. 그게 뭐예요? 부사 역할을 해요. 즉 이 덩어리는 이 문장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거는요. 명사절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한번 언급은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명사 역할을 해요. 오케이? 명사 역할 하고요. 근데 그 안을 자세히 봤더니 뭐가 있어요? 주어 동사 형태가 들어가 있어요. 걔를 맨 앞에서 이끄는 애가 명사절 접속사예요. 뭔지 한번 느낌을 봐주세요. I don't know. 나 몰라요. 오케이? 주어 동사 끝났죠? 여러분, 동사 뒤는요. 우리 이건 아셔야 돼요. 동사 뒤는 무슨 자리냐? 목적어 자리라고 보통 말해요. 오케이? 목적어를 이끄는 거예요. 이 동사가 어떤 대상이 필요할 때 그냥 대상이라고 적을게요. 대상. 오케이? 목적어 자리인데 이 목적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정해져 있어요. 이건 한 번만 좀 기억해 주세요. 동사 뒤는 무슨 자리다? 일반적으로 목적어 자리예요. 근데 이 목적어 자리 안엔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하지만 명사절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명사에 속하니까. 그거 그대로 가볼까요? I don't know. 전 모르겠어요. 오케이? 뭐를 모르는데 대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럼 이 뒤에는 목적어 자리예요. 근데 잘 봐주세요. what 갑자기 나오고요. 주어 동사 형태 나와요. 오케이? 여기부터 이 끝까지가 일단 명사 역할 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동사 뒤는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 자리예요. 명사. 근데 그 안을 자세히 봤더니 주어 동사 형태가 있네. 뭐예요? 명사절이에요. 걔를 맨 앞에서 이끄는 이 what이 명사절 접속사예요. 이렇게 개념 설명하는 건 제가 그냥 가볍게 좀 해드린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이걸 봤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가 핵심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어 동사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를 모르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동사 뒤에 이런 형태가 보인다면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이라고 해석하세요.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주어가 동사하는 이 what을 것이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무조건 해석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런 구조 아셔야 되고요. 얘가 명접인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what 주어 동사 형태가 나왔다. 그럼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혹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라고요. 그대로 가볼까요? 먼저 앞에 거 해볼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What we can do. what 주어 동사 형태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혹은
주어가 동사하는 거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르겠어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내용. 오케이? 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지금 가장 필요해요. 괜찮을까요? What we can do.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투동사가 나오죠, 여러분. 갑자기 투동사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그냥 1순위로 해석해 주세요. 오케이? 뭐뭐 하기 위해서 to address their concerns. 뭐예요? 그들의 우려사항, 그들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하고 싶을 때 이거 쓰는 거예요. I don't know what we can do.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고요. 여러분, concern about 세트 표현이에요. 무엇에 대한 걱정, 우려란 뜻입니다. 그래서 about이 나온 거예요. packaging material. 포장재라는 하나의 그냥 단어입니다. 포장재에 대한 그들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명사절 접속사라는 거긴 해요. 하지만 그 용어보다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 이런 형태가 보이면 어떻게 해석한다?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혹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케이? 꼭 기억해 주세요. 85번 정말 중요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86번이에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 문장에 진짜 동사가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동사 형태는 지금 이거 동사 형태죠. 그리고 has, pp 이것도 동사 형태예요. 그쵸? 이 둘 중에 뭐가 진짜 동사일까요? 얘가 진짜 동사예요.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당연히 어렵고요. 문법 개념 중에서 명사절 접사라는 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주어요. 자리죠. 자리 이름을 주어 자리라고 하는 거고 아까 목적어도 자리 이름이었어요. 주어, 명사 들어와야 돼요. 근데 명사만 딸랑 들어오지 않고도 명사절도 올 수 있어요. 볼까요? what 동사 나왔죠. 우리 아까 배웠던 거는 what 주어 동사였어요. 해석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혹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what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온 케이스예요. 해석 똑같아요. 무엇이 동사하는지 혹은 동사하는 what을 것이라고 해석해 주세요. 그대로 가볼까요? What started as a hobby. 뭐예요? 취미로 시작했던 것이 끝이에요. 취미로서 시작했던 것이 이게 지금 주어 끝인 거예요. 오케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별 붙이세요. 별 붙이고 많이 반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어 자리에 이렇게 어떤 절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한번 제가 가져온 거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다음에 또 한번 시청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고 별표 표시는 꼭 해주셔야겠죠. 가보겠습니다. 취미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 뭐예요? 끌어당겼대요. 끌어모았대요. 뭐를요? 상업 파트너들을 끌어모았다는 뜻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해서 일로서 얘를 다루지 않았는데 내가 취미로 시작했던 이 일이 결국에는 상업적 파트너들을 끌어당겼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나 봐요. 그리고 over 땡땡 나오면 15,000명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15,000명 이상의 팔로워들을 끌어모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and도 배우지 않았나요? 여기서 and는 뭐랑 뭐를 연결해 주죠, 지금? 여기 팔로워들과 커머셜 파트너들을 연결해 준 거예요. 상업적 파트너들과 15,000명 이상의 팔로워들을 이젠 끌어모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뒷 내용보다는 앞에예요. 지금 동사가 여기입니다. 그럼 그 앞까지가 주어예요. 그럼 여기 무슨 자리예요? 명사 자리예요. 명사. 근데 명사 하나만 딸랑 오는 경우도 있지만 주어 동사 형태가 들어가 있는 절이 올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 동사하는 것. 혹은 무엇이 동사하는지라고 해석하시는 겁니다. 괜찮죠? 86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8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7번 whether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whether 땡땡 or not 이라는 게 부사절로 쓰일 수 있다. 그럴 때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죠? 뭐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였어요. 걔가 어디 자리 있을 때? 부사 자리 있을 때. 근데 여러분 잘 봐주세요. Please verify. 여긴 동사 올 수 있어요. 우리 그냥 이렇게 나오면 뭐뭐 하세요라고 해석했잖아요. 그럼 확인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확인해 주세요. 그럼 궁금해요. 뭐를? 뒤에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 필요해요. 목적어 자리에 뭐 올 수 있다고요? 명사 올 수 있다고요. 근데 명사 하나 딸랑 오는 것도 되지만 절도 올 수 있어요.
그걸 이끄는 두 번째입니다. whether는 부사를 이끌 수도 있어요. 부사절을 이끌 수도 있고요. 명사절을 이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명사 자리 쓰이는 whether는요. 해석이 조금 바뀌어요. whether, 주어 동사, 즉 동사 뒤에 있는 경우는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아까 whether가 그냥 부사로서 쓰일 때는 어떻게 했겠죠? 뭐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동사의 지금 대상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럼 얘는 명사절로 쓰인 거예요. 어떻게 해석한다?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가볼게요. 확인해 주세요. Whether 그 뒤에 문장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Your camera has this problem. 볼까요? 당신의 카메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얘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동사 바로 뒤에 whether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이거예요.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뭐를? 당신의 카메라가 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달래요. 오케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많이 쓰이는 거. 우리 배웠어요. 동명사 파트에서. by ing. 뭐뭐 함으로써예요. 확인함으로써 확인해 달래요. The serial number. 시리얼 번호를 확인해 줌으로써 이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좀 확인해 달래요. verifying, checking. 또 겹쳐진 겁니다. 어디예요? On the bottom of the camera. 카메라 밑부분. 카메라 밑부분에 있는 시리얼 번호를 좀 확인해 주심으로써 지금 당신의 카메라가 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저에게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지금 좋은 표현 많이 나왔습니다. by ing. 이거 정말 많이 쓰이는 거고요. 핵심은 여기선 동사 바로 뒤에 whether이 쓰였을 때는 부사로 쓰였을 때가 아닌 동사 뒤에 쓰였을 때는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케이. 88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어 동사는 빠르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구조 없었어요. 그 기술자가요. ask 했습니다요. 저는 ask를 봤을 때 물었습니다 라고 바로 안 해요. 왜요? 우리 1편 보신 분들은 지금 이게 되셔야 돼요. ask 보자마자 하지 말고 뒤를 한번 보자. 이 습관이 있으셔야 돼요. ask는 about이랑 쓰였을 땐 무엇에 대해 묻다가 되지만 ask, 우리 대표적인 구조 뭐였죠? A, 투동사 구조일 때는 요청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뒤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ask 뒤에 if가 나왔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if는 보통 만약 주어가 동사 한다면 이라고 해석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건 부사 자리였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동사 바로 뒤에 나오는 if는요. whether이랑 똑같아요. 뭐라고요? 동사 바로 뒤에 나오는 if는 뭐랑 똑같다? whether이랑 똑같이 해석하시는 거예요. 해석 어떻게 해요? 만약 뭐뭐라면이 아니에요.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세요. 오케이? if 자리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 자리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사 바로 뒤에 whether이 나온다? 동사 바로 뒤에 if가 나온다?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대로 가볼까요? 그 기술자가요. 물었습니다라고 전 해석할 수 있어요. 뭐를 보고? if를 보고. 물어봤어요. 그가 should restart the server. 그가 서버를 재시작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물었다는 뜻이에요. 만약 뭐뭐 라면이라고 하면 해석이 망가집니다. 그 기술자는 물었습니다. 만약 그가 서버를 재시작해야 한다면 그게 아니라 그가 서버를 재시작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물었다는 뜻이에요. 어려워요. 그쵸? 이번에 새로 배운 개념 중에 가장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문장 회독을 진짜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동사 뒤에 if 나왔네? 동사 뒤에 whether 나왔네?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인지 아닌지가 툭툭 나오실 거예요. 지금 한 번 봤다고 절대 여러분과 안 돼요. 계속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그가 서버를 재시작해야 하는지 아닌지를요. 그 다음에 before ing, 뭐뭐 하기 전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얘도 동명사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running the update, 업데이트를 run이 뛰다인데 그냥 실행하다라고 세트로 쓰이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실행하기 전에 서버를 재시작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Okay? whether, if가 동사 뒤에 나왔다.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Okay? 지금 어려운 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잠깐 숨 좀 고르시고 89번 가볼 거예요. 얘는 좀 쉬워요. 쉬운데 여러분이 그 개념만 생각해 주세요. 주어 동사, 동사 뒷구조 올 거야. 근데 동사 뒤는 동사의 대상에 필요한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가 와야지, 이런 개념 같은 거. 가볼까요? We are still trying to identify까지 전 한꺼번에 가요. 주어 맞아요.
그리고 동사죠. 하지만 전 비동사인 딱히 동사 표시를 안 합니다. 왜요? 묶여 있을 거예요. We are still ing. 여전히 뭐 하고 있대요? 노력하고 있대요. try to 동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그러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여전히 노력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identify. 확인하기 위해서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동사죠. to 동사 형태죠. 오케이? 동사 형태 뒤에 갑자기 who가 나온다면요. 이 구조가 그냥 나올 거예요. who 동사. 그냥 이게 나올 거예요. 동사 뒤에 갑자기 who 동사 형태가 나온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사 형태 뒤에 who 동사가 보인다면 어떻게 해석하냐? 누가 뭐뭐 하는지라고 해석하세요. who를 누가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볼게요. 저희는 여전히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누가? 뱉어주시면 돼요. 누가 made the error, 누가 오류를 했는지, 누가 실수를 했는지를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어디요? In the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에. 여기서 핵심은 이 내용적인 것보다는요. 동사 뒤에 who 동사 형태가 나왔을 때는 누가 동사 하는지라고 해석하는구나. 그걸 알아가시면 돼요. 괜찮죠? 아까 위에도 마찬가지 동사 뒤에 whether이나 if가 나왔을 때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였잖아요. 똑같아요. 동사 뒤에 후동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 누가 동사 하는지라고 해석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90번으로 이어서 가볼게요. 90번입니다. 그 팀은요. 주어예요. 그리고 demonstrated, 시연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 뒤에 how가 보인다. 똑같다고요. how, 주어, 동사 세트로 많이 쓰인다고요. 오케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석한다?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혹은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입니다. 동사 뒤에 how 이런 애들이 쓰일 수 있고요. 어떻게 해석한다? 이 두 가지로 해석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 팀은요. 보여줬습니다. 동사 뒤에 how 나오면 예측하세요. how, 주어, 동사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얘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어떻게 그들의 접근 방식이 could reduce, 줄일 수 있는지를요. 생산 비용을 크게. 괜찮죠? 내용적으로 여기서는 구조상 어려운 거 없어요. how,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온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고요. 해보시면 어떻게 그들의 접근 방식이 줄일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뭐를 줄이는데요? 생산 비용을 얼만큼 많이, 상당히 줄일 수 있는지 그걸 보여줬습니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동사 뒤에 나오는 거 지금 몇 개 배웠죠? whether 배웠어요. 그쵸? 그리고 if 배웠고요. who 배웠고요. how 배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명사절 접사 끝났습니다. 더 다양하게 많아요. 하지만 대표적인 거를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얘네들만큼이라도 먼저 기억해 주세요. 동사 뒤에 어떤 애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요. 얘가 명사절이에요. 동사 뒤는 명사 자리니까 걔를 맨 앞에서 이끄는 애가 명사절 접속사라는 건데 이런 용어는 아실 필요가 없다고요. 동사 뒤에 whether가 나와? 동사 뒤에 that이 나와? 동사 뒤에 if가 나와? 동사 뒤에 who가 나와? 동사 뒤에 how가 나와?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91번부터는요. 여러분 조금 고급 문법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한 문장씩만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셔서 100번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올해의 판매 수치가요. 여러분 얘를 없애볼게요. 이렇게 없애볼게요. are high, 높습니다예요. 너무 깔끔한 문장이죠. 근데 우리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A, B가 있어요. A는 B랑 키가 똑같아. A는 B랑 몸무게가 똑같아. 나이가 똑같아. A랑 B가 같은 급이다. 동일하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을 때가 있고요. 혹은 A는 B보다 작아, 커, 비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원급이라 그래요. 용어를. 똑같은 걸 말하고 싶을 때. 그리고 누가 더 뭐뭐 하다라고 할 때 비교급을 말해요. 그리고 비교 자체가 불가하게 누가 그냥 가장 뭐뭐해 라고 하는 걸 최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하나씩 가져왔으니까 맛만 좀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뭐만큼 뭐뭐 하다라고 할 때는요. as를 붙여요. 뭐라고요? as를 붙여요. 올해의 판매 수치가요. 높아요. 전 이건 굳이 해석 안 해요. 근데 as가 나왔다? 뒤에 as 나올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의 판매 수치 만큼이라고 전 해석해요. 즉 as에서 나왔을 때 얘를 어떻게? 뭐뭐 만큼이라고 해석하면 끝나는 거예요. 올해의 판매 수치가요. 높습니다. 여기까지 as 해석 안 해요. 근데 뭘 예측한다? 뒤에 as 나오겠네. 예측하고 작년에 sales figure가 나와야 되는데
또 반복하는 거 싫으니까 뺀 거예요. 작년의 판매 수치만큼 높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as는 A랑 B가 똑같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92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A가 더 작아, A가 더 커 비교할 때 쓰는 유형입니다. 얘를 좀 지우고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지원자는요. 주어고요. appeared 여러분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appear 봤을 때 나타났다, 드러났다 이런 뜻도 돼요. 그쵸? 등장하다. 하지만 appear 뒤를 보실까요? 여러분이 문장 구조 분석하실 때는 이런 more than 다 없애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없애볼게요. 그러면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두 번째 지원자가요. appear confident.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appear 형용사 혹은 seem 형용사 혹은 look 형용사 동사 뒷구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어떻게 보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등장했다? 아니에요. 뒤에가 뭐예요 지금? confident 형용사가 나왔어요. 두 번째 지원자는요. 어때 보였대요?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appeared confident, looked confident, seemed confident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누구보다 더 자신감 있어 보였다. 비교 대상을 말하고 싶을 때 뭐를 집어넣는다? more 그 다음에 than을 집어넣습니다. 지금은 제가 more 대신에 뭐뭐 er을 쓰는 경우 이런 것까지 비교하는 건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어디에 er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more가 있고 그 뒤에 than이 있다.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해석 어떻게 해요? 더 뭐뭐 하다. 뭐 보다. 끝이에요. 그럼 가볼까요? 그 두 번째 지원자가요. appeared more confident. 해석해보세요. 더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 비교 대상을 뒤에 말해줄 거예요. Then the first candidate. 또 생략한 겁니다. 첫 번째 지원자보다 더 자신감이 있어 보였다. 적어드릴까요? candidate. 예요. 그리고 during the interview. 인터뷰 동안입니다. more A than B. 구조예요. B보다 더 뭐뭐 하다라고 할 때 more 혹은 er than을 쓰면 된다는 거 얘를 기억해 주세요. 비교가 끝났고요. 93번은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셋 이상 중에서 최고다. 이 말을 할 때 쓰는 거고요. the most를 쓰거나 the most를 쓰거나 그냥 the est를 붙이는 건데 얘도 지금 마찬가지 언제 얘를 쓰고 얘를 쓰는지 그걸 지금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이런 형태가 보일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배워주세요. 가장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가장 뭐뭐한, 뭐뭐하게예요. 젠킨스 씨는요. is one of the most 땡땡 진짜 많이 써요. one of the 복수 명사는 뭐뭐들 중 하나예요. 그럼 한 명이래요. 얘가 한 명인데 뭐 중? 가장이에요. 그냥 가장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들 중 한 명입니다. 고요. 여기서 들어간 게 뭐라고요? the most 땡땡 가장 경험이 많은 이란 뜻이에요. 가장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들 중 한 명입니다. 회사에서요. 이 세 문장으로 끝낼 겁니다. 똑같다 라고 하고 싶을 때는 as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뭐보다 더 뭐하다. more 혹은 er than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가장 뭐뭐하다. the most, the est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원급, 비교급, 최상급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제 유튜브 문법 문제 시리즈가 있을 거예요. 거기 찾아가시면 어떤 문법적인 포인트가 조금 더 많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형태가 보였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제가 좀 더 포인트를 맞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94번 가볼 거고요. 여러분 이 페이지도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분사 구문이라는 건데 용언 중요하지 않아요. 형태를 봐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ing로 시작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동명사편을 배우셨다면 뭐뭐 하는 것은 이라는 주어 자리잖아요. 너무 잘 접근했어요. 근데 쭉 가보실까요? Using last year's record profits. 작년에 기록적인 수익을 사용하는 것은 하고 나서 동사를 기대하는 갑자기 뭐가 나왔죠? 컴마가 나왔다? 이런 게 분사 구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용언 잊으시고요. 이런 구조를 봐주세요. ing를 시작했는데 동사가 나오지 않고 갑자기 컴마가 나오고 문장이 나왔다? 얘가 어떻게 해석하냐? ing 하는 혹은 ing 하여 주어가 동사다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볼까요? 작년에 기록적인 수익을 사용한
혹은 사용하여 김씨가예요. 즉 얘가 주체가 되어서 이걸 했다는 뜻이에요. 작년의 기록적인 수익을 이용하여 이 김씨가 뭐 했대요? was able to invest in a new grocery delivery service. 전 여기서 끊어 읽을 수가 없어요. be able to 동사인데 invest in이 또 짝꿍이에요. be able to 동사 뭐뭐 할 수 있다고요. invest in은요 어디에 투자하다라는 뜻입니다. 김씨가요 투자할 수 있었대요. 어디에요? 새로운 식료품 배달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었대요. 뭐를 사용해서? 작년의 기록적인 수익을 사용하여.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하여 혹은 뭐뭐 한 주어가 동사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볼까요? 95번. designed, pp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쭉 갔더니 또 컴마가 보여요. 얘도 마찬가지로 분사 구문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선 주어가 얘를 하는 능동이에요. 얘가 직접 한 거예요. 근데 아래 pp 보실까요? 얘가 pp 된 거예요. 수동의 느낌이 있어요. 즉 보세요. 컴마 뒤에 있는 이 주어 볼까요? The Summit Performing Arts Center, 아트센터입니다. 이 아트센터가 자기가 디자인을 할 수가 있나요? 못하잖아요. 디자인 된 거예요. 오케이? 가볼까요? 어떻게 해석한다? pp 된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디자인 된 by renowned architect Lena Whitmore. 아주 유명한, 아주 저명한 건축가인 이 사람에 의해 디자인된. 해석 괜찮으시죠? 디자인된 이 아트센터가요. 이제 동사 나온 겁니다. 얘가 주어, 얘가 동사예요. 가지고 있대요. 뭐를 가지고 있어요? striking, 인상적인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오늘 배운 거예요. 접속사. and가 뭐를 연결해 줬는지는 뒤를 보시면 돼요. is가 보이네요. 아하, 얘가 두 번째 동사, 얘가 첫 번째 동사였습니다. 이 예술센터가요. 아주 인상적인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is well worth a visit. 여러분, worth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요. 구조예요. 구조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worth, 명사 나왔죠. 뭐뭐의 가치가 있대요. 그럼 뭐 할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문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강조할 때 뭐가 들어간다? well이 들어간다. 근데 지금은 얘는 좀 자연스럽게 좀 지워주세요. 더 중요한 거는 worth 명사 혹은 worth ing가 올 때 뭐뭐 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94번과 95번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ing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컴마 나오고 문장 시작한다. pp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컴마 나오고 문장 시작한다. 이런 게 분사 구문이에요. 근데 용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뭐 한, 뭐뭐 하여 주어가 동사하다. pp 된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법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두 개 끝냈고요. 얘보다는 덜 나오는 애들도 가져왔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도시의 중소기업 호황이요. 이게 지금 주어예요. continuous.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장 완벽하게 끝났는데 갑자기 컴마 나오고 ing 나오는 게 상당히 많아요. 완전한 문장 뒤에 컴마 ing 나올 때 해석이 솔직히 되게 많아요. 굉장히 다양하지만 저는 일단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를 그리고라고 해석해요. ing를. 그리고 ing 하다라고 해석하고 뒤에까지 해석하고 나서 그 문맥에 따라서 조금 변경을 하곤 합니다. 도시의 중소기업 호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냅니다예요. 오케이? 계속되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요. 새로운 일자리를요. 여러분 and 또 나왔어요. 그럼 그 뒤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거 동사인데 ing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구조 비슷한 거 엮여줄 거예요. 첫 번째 ing예요. 첫 번째 ing, 두 번째 ing를 and가 연결한 거예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강화시킨다는 뜻이에요. 뭐를요? 지역 시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요. 도시의 중소기업 호황이 지속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 뉘앙스를 제가 조금 변경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뭐뭐 합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한다는 뜻이에요. 괜찮으시죠? 96번.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97번은 거의 쓰이지 않아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좀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배송은요. 배송품이요. was delivered. 배달되었습니다. 제 시간에. 어려운 구조 없어요. 오케이?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고요. 근데 컴마 나오고 pp가 나왔다? 얘와의 관계를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배송품이요. 손상되었습니다.
손상된 채로. 저는 보통 이렇게 해석해요. 완전한 문장 뒤에 컴마 나오고 pp가 있다. 뭐뭐 된 상태로, 뭐뭐 되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즉, 배달되었거든요, 제 시간에. 근데 어떤 상태로? 손상된 상태로 배송이 된 거예요. 약간, 뭐 중간에? 운송 중에. 즉, 이 damaged, the shipment가 얘가 뭔가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손상된 거잖아요. 즉, 손상된 채로 배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ing를 쓰는 경우는요, 이 주체가 직접 하는 경우. pp를 쓰는 경우는 pp 된 경우, 즉 수동일 때 쓴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이 한 페이지에 제가 분사구문 4가지 틀을 넣어 놓은 겁니다. ing로 시작해서 한번 지워볼까요? ing로 시작했다가 컴마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온 케이스. pp로 시작해서 컴마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온 케이스. 반대로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 나오고 컴마 ing 나온 케이스. 완전한 문장 나오고 컴마 pp 나온 케이스입니다. 이 주어와의 관계를 좀 파악해 주시고요.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97번까지 분사구문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마무리 잘 해볼게요. should라고 문장이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should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와서 주어가 동사해야 하나요? 질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뒤에 했을 때 물음표로 끝이 났나요? 안 끝났어요. 이 말은 얘는 특수한 케이스라는 뜻이고요. 이거 진짜 많이 쓰입니다. 토익에서 특히나. should 주어 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 주어 동사가 나와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원래. if 주어 should 동사 나오는 케이스여야 돼요. 근데 이 if를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도치가 일어납니다. should가 앞자리로 가요. Should you need to consult with Mr. Sola? 인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너가 뭐뭐 해야 하니? 이게 아니라 만약 주어가 동사 하면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 너가 need to consult with 상담을 해야 한다면 누구와? 이 사람과 상담을 해야 한다면 이라고 해서 if의 뜻을 살려주셔야 돼요. 왜? if가 생략돼서 도치가 된 거니까. 지금 여러분 이 페이지는 도치입니다. 도치. 만약 당신이 이 사람과 상담을 해야 한다면 얘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should 도치의 핵심입니다. 해야 한다면 be sure to do so.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be sure to 반드시 투동사 하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뭐 전에? 오늘 미팅 전에 그렇게 상담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뒷구조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번호에서 가져가셔야 되는 건 뭐냐? should 주어 동사 도치 구문입니다. 즉 뭐가 생략되어 있다? if를 생략함으로써 도치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만약 주어가 동사 하면이라는 이 뜻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99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 여기서는 얘를 좀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would have pp if 주어 had pp. 용어 저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얘가 과거에 pp 했었다면 그럼 주어가 그때 뭐뭐 했을 거야. 만약에 너가 어제 나한테 사과했었으면 나도 널 용서했을 거야. 이런 말 할 때. 근데 실제로 사과를 했을까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데 용어 필요 없고요. 만약에 주어가 과거에 had pp 했었다면 얘가 뭐뭐 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가볼게요. The client would have renewed the contract. 여러분, 이런 용어 필요 없어요. 그냥 뭐뭐 했을 것이다 예요. 과거에 했었을 것이다 예요. 그 고객은요. renewed the contract. 계약을 갱신했었을 거예요. 지금 실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말을 할 때 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had offered better terms. 우리가 더 나은 조건을 had pp 제시했었다면 그 고객이 계약을 갱신했을 거야.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왜? 우리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때 이 구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법은요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좀 많이 쓰이는 거를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얘 먼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제 남은 두 문장은요 간단합니다. 얘도 도치예요. 도치인데 얘가 이렇게 도치됐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볼게요. 딱 이렇게 해요. 이 뒤에 거는 제가 지금 지울 겁니다. 지우고 이거예요.
여러분, 문장 맨 앞에는 주어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근데 보시면 이거 지금 주어 될 수 있나요? 이거? 안 돼요.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원래는 여러분, 얘가 주어여야 돼요. Both senior managers were absent from the meeting 이어야 되고요. A sign was near the entrance가 돼야 돼요. 근데 얘네를 먼저 보낸 거예요. 왜? 강조하려고.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앞으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위에 거는 원래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형용사 나왔어야 돼요. 근데 형용사를 앞으로 빼버린 거예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얘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아예 얘를 앞으로 빼버린 거예요. 해석은 똑같아요. Absent from the meeting. Absent from은 어디에 결석하다는 뜻입니다. 불참하다예요. 회의에 불참한이 아니라 불참했습니다. 누가요? 그 두 고위 관리자 모두란 뜻이에요. 도치가 된 이유가 뭐다?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석은요. 처음에 어색하시더라도 뒤에 수업부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두 고위 관리자 모두 어땠대요? 회의에 불참했대요. 부연 설명, 비상 상황 때문에. due to 명사 나오면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101번도 똑같아요. 그 입구 근처에 표지판이 있었다예요. 원래는 a sign was near the entrance인데 입구 근처에를 강조하기 위해서 얘가 먼저 들어온 겁니다. 오케이? 입구 근처에 표지판이 있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후치 수식을 제가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한 번만 노력을 좀 해주세요. 원래 여기까지 해도 문장 끝나요. 근데 이 표지판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고 싶을 때 다양한 후치 수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ing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명사가 나왔네. 근데 그 뒤에 뭐가 필요 없는데 ing가 쓰였네. 후치 수식이에요. 해석은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하세요. 그대로 가볼까요? indicate이 나타내다, 알려주라는 뜻입니다. 표지판이 입구 근처에 있어요. 근데 그 표지판이 어떤 표지판이냐면은 indicating 뭐를요? 그 건물의 새로운 운영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표지판이 입구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어 어순으로 하려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직독직해 하셔야 돼요. 입구 근처에 당황하지 마세요. 주어가 아니더라도 뒤에 나올 거니까. 표지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표지판이 어떤 표지판이냐면요. 나타내주는 표지판이에요. 뭘요? 그 건물의 새로운 운영 시간을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 개는요. 도치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위에 있는 것도 should도 도치였어요. 도치의 종류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도치를 가져왔고요. 이런 도치는 당연히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문법을 한 번쯤은 다 맛을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영어 문법이란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최대한 문장 구조를 중심으로 해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중간중간 문법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용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구조로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것. 결국은 여러분이 문법을 배우는 그 목적을요. 영어 문장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하기 위함으로 좀 삼아주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해석을 위한 문법 공부가 아니라 정말 문법 그 자체만을 위한 문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있어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약 이 문장들의 난이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문장들로 직독직해 연습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런칭한 해문공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하루 3문장이라는 영상 시리즈가 있어요. 총 130문장인데 이 101문장이랑 하루 3문장, 그 130문장까지 들어주셔도요. 정말 해석이 편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난이도의 문장을 접하고 싶다? 그럼 해문공까지 들어주시면 토익에 있어서는 파트 3, 4, 7이 좀 편안하게 해결이 되실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어려운 문장들 그리고 후치 수식 있는 문장들도 여러 개 가져올 테니까 일단은 기본 틀인 이 101문장을 열심히 반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토익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어 시험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회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